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여러분, 수국 좋아하시죠? 저도 수국을 워낙 좋아해서 몇 년째 수국에 푹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수국 명소도 많이 다녀보고 매년 직접 수국 삽목도 하면서 여러분께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동안은 집에서 하는 수국 삽목을 주로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수국 전문 농장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삽목하고 관리하는지 직접 담아왔습니다. 가정에서 많이 알려진 삽목 방법과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집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삽목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삽목 방법과 적절한 시기부터 이식 방법, 순집기, 꽃눈 분화, 그리고 비료 관리까지 수국 한 화분이 출하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수국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국 이제 삽목을 해서 성공한 애들 옮겨 심는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농장에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수국이 어떤 식으로 번식을 하고 또 이제 상품이 될 때까지 어떤 작업을 거치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작업을 한다 하셨죠? 지금 이렇게 트레이에 삽목되어 있는 수국에 뿌리가 내린 애들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화분에다 옮겨 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화분에서 이제 커가지고 내년에 그대로 상품으로 나갈 거거든요. 네. 그거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원래 삽목을 한 6월에서 7월 요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국 농장에서는 요즘에 조금 삽목을 일찍 한다고 들었어요. 이 애들은 언제 삽목을 해두신 건가요? 보통은 5월달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달까지 저희가 삽목을 많이 해요. 네. 가장 늦는 애들은 뭐 7월 초까지도 하긴 하는데 저희는 네. 이번에 6월 8일 마지막으로 삽목 들어간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얘네가 지금 6월 8일 날 네네. 마지막 삽목을 해놓은 애들이죠. 네. 근데 보면 제가 여태까지 했던 삽목들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혹시 뭐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삽목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위에 삽수를 따거든요. 네. 골딴 애들을 사실은 이렇게 트레이 판에다가 같이 삽목을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하나가 병이 생기면은 그 판이 싹 다 전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개별적인 트레이 판을 아. 요 이제 하나씩 심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 여기다가 하나씩 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뿌리를 내리면은 병이 걸린 개체만 뽑아내버리면은 그나마 좀 유지가 되니까. 네. 흙은 뭐 또 특별한 걸 쓰신 건 아닌 거죠? 이거는 그냥 일반 상토, 한아름 상토라고 있어요. 네. 그거 쓰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 많이 쓰는 그 예, 상토잖아요. 맞아요. 그거 사용하시고 무비 그러니까 상토도 아니고요? 이게 그 한아름 상토가 제일 그냥 많이 쓰는 거고 네. 보통 이게 그 거름기가 없는 상토에다가 네.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무비 상토에 네. 하셨구나. 그럼 이제 얘가 한 달 반 정도 된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해놓고 나서 혹시 뭐 집에서 수국 삽목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좀 관리를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왜냐면 수국 하는 방법들은 다들 아시는데 하고 나서 많이들 죽이시더라고요. 한여름에는 저도 집에서 네. 삽목을 안 해봐가지고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얘네들이 마르지 않게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안개 분무가 있어서 네. 지금 여기서 시간마다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마다 분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습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데 집에서는 그거를 직접 하셔야 되니까 네.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겠죠. 그럼 물이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와서 이렇게 흙을 좀 촉촉하게 적셔주는. 네네, 그렇죠. 삽목할 때 이 흙을 일단 물을 줘가지고 촉촉하게 만든 네. 다음에 꽂아주시고 그 꽂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물 한번 싹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물을 직접적으로 주진 않아요. 다 이 분무로만요? 네. 그럼 지금 오늘도 보면 해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비가 뭐 계속 주기적으로 오곤 있지만 햇빛도 가려주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이거 직접적으로 햇볕 쬐면 네. 거의 다 말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네. 얘네들은 그늘을 일단 저희는 차광망 바깥에 보시면은 까만 차광망 돼 하나 있죠. 있고, 네. 예, 저게 지금 차광이 한 70% 70% 짜리? 네. 되는 거고 거기다가 하나 더. 네. 이거까지 가려줘야지. 햇볕 뜨거울 때는 가려줘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해가 없을 때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걷어주고 차광망만 그냥 놔두는 네. 경우가 있는데 네. 보통 삽목할 때 햇볕 뜨거운 데다 하시면은 그냥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바람이 지금
덥긴 한데 계속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뿌리가 내린 상태라 열어놨거든요. 네네. 뿌리가 없을 때는 열어놓으시면 안 돼요. 그땐 바람이 또- 안 돼야 돼요. 그래서 뿌리가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는 닫아놨다가 지금 열어놓으신 거군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안에 온도가 너무 덥지만 않게 관리해 주시고, 보통 25도 정도가 제일 적당하거든요. 네. 25도에서 28도 사이가 뿌리 네. 내리고 이러는데 제일 좋아요. 네. 너무 더우면은 얘네들이 안 되니까 아. 말라서 죽거나 아니면은 물러져서 죽거나 네. 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온도는 한 25도 정도, 습도는 항상 유지를 해주시고, 네. 예, 집에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조금 일찍 삽목하시면은 왜 그 컵 있잖아요, 커피컵, 네네. 거기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뚜껑 닫으시고 음. 그렇게 관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뭉탱이로 하는 것보다 하나씩 삽목을 맞아요. 하는 게 훨씬 안전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죽어도 하나만 죽으니까. 네네. 예, 같이 있으면 같이 아. 옮겨가지고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개별적으로 음. 꽂아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제가 요거 이제 새순 삽목으로 알면 되는 거겠죠. 네네. 혹시 새순 삽목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저희의 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꽃 하나짜리 예쁜 거, 예.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조금 더 부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이런 12cm 그 화분에 하나씩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에 이게 외대짜리 꽃이 음. 나오는 거예요. 네. 봄에 저희가 판매했던 그 12cm 외대 상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그게 되는 건데, 그 첫 번째 과정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본 그 삽목판에서 이제 애들을 하나씩 심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뿌리가 났을 때 심으면 좋은가요? 뿌리가 너무 많이 돌면은 사실 지금은 이렇게 좀 작은 애들은 이런 식으로 뿌리가 돌았거든요. 보이세요? 네, 네네, 여기 조금. 조그맣게. 근데 네. 이런 애들 이렇게 심어놔도 뿌리는 잘 돌아요. 아, 그리고 조금 튼튼한 애들 골라보면은,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같은 판에 있어도 요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죠. 자식 똑같은 자식 키워도 네. 다 다른 것처럼 얘네들도 똑같아요. 실제로 숟가락으로 이렇게 심고 계시는 제 건가요? 도구입니다. 요 흙은 또 다른 흙일까요? 얘는 저희가 이제 상토, 네. 뭐 펄라이트에 뭐 피트모스에 블루베리 상토 이런 거 같이 혼합해가지고 직접. 예, 배합을 pH 하셨구나. 맞춰가지고 상토 제조한 거라. 이제 뭐 분홍색인지 뭐 파란색인지에 따라 달라지게끔. 지금 일단은 기본이에요. 일단은 네. 그냥 그 분홍색 공통? 나오는 거에다가 네. 심어가지고 청색 내는 거는 따로 또 약품 처리를 그때 해줘요. 또 처리를 하고. 예, 그냥 심어 놓으면은 얘네들이 뿌리 잘 내려요. 또 궁금한 거는 네. 이렇게 지금 보면 화분에 흙을 다 담아 놓으셨잖아요. 네. 지금 보면 앞으로 작업해야 될 게 저렇게 많고, 아마 보시면 놀라실 텐데 이렇게 다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걸 다 하신 건데 흙을 좀 눌러 담아 놓으신 건가요? 저희는 기계로 담아서 예, 기계로 이거 손으로 담으려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네. 보통 기계 농장들은 아마 기계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집에서는 그냥 꽉꽉 누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흩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적당히 얘가 이제 기계가 알아서 딱 고르게 이렇게 예, 해놓은 그렇죠. 상태인 예. 거네요. 이렇게 이제 심고 나선 또 어떤 관리가 들어갈까요? 뭐 얘도 똑같죠. 이제 물 주고 네. 그냥 이 상태에서 얘네들은 또 삽목해 놓은 거랑 달라가지고 네네. 해를 봐야지 잘 커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또 이제 해를 예, 조금씩 그렇죠. 늘리고. 너무 뜨거울 때만 차광망 좀 해줬다가 네. 보통 때는 해를 잘 보여주면은 네. 이제 자라는 거에 아무래도 빛이 들어가야지 뿌리도 발달이 더 되고 이파리도 네. 더 좋아지니까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고, 물 말리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직접 관수도 들어가는 건가요? 네, 저희는 저면 관수. 밑에서. 네. 처음에는 심기 전에는 흙에 직접적으로 물을 줘서 흙을 네. 다 일단 좀 촉촉하게 한 다음에 심는 거고요. 네. 마른 상태에서 심으면은 좀 잘 말라 죽으니까 네. 흙이 촉촉한 상태에서, 이게 보시면은 속에 흙이 다 이렇게 윗부분만 말라있구나. 예, 네. 속이 다 이렇게 젖어 있거든요. 한번 싹 줘놓은 상태인 예, 거네요. 그렇죠. 예, 너무 말라 있는 상태에서 심으시면은 네. 서로 안 좋아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다 옮겨 심고 나서도 네. 이렇게 뭐 탈락하는 애들이 있나요? 많이 죽죠. 아, 농장에서도. 네, 여기서도 많이 죽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거 심어놓으면 다 살면 좋겠지만 심어놓은 애들 중에 좀 약한 애들 뿌리가 이렇게 보시면 네, 아까 아까. 보셨다시피 뿌리가 좋은 애들이 있고 안 좋은 애들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안 좋은 애들은 심어서 죽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그냥 한꺼번에 심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심는데 아까 제가 나중에 보여드렸던 뿌리 좀 좋은 것들 있잖아요. 네, 꽉 차 있던 그런 애들. 근데 얘네들. 요 정도 상태가 제일 좋기는 해요. 요런 애들은 거의 다 네. 살아남는다고 보시면. 요런 정도에서 심으면 뿌리가 정말 잘 돌거든요. 근데 네. 이제 얘네들이 오랫동안 삽목판에다 놔두면은 네. 뿌리가 이렇게 막 칭칭 감아가지고 맞아요. 딱딱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안 좋아요. 적당할 때 옮겨 요 심는 정도 게 됐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통 한 2달 안쪽에 이식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삽목 꽂으면은 네. 걔네들이 안 죽고 살면은 한 40일 정도 되면은 뿌리가 좀 이제 형성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때 한번 뽑아 보시고 아까처럼 그 정도 상태 됐다 그러면은 심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옮겨 심어 놓으면 네. 얘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성장을 이어갈까요? 이제 얘네들이 지금 얘가 좀 크잖아요. 이게 네. 이렇게 자라죠. 자라면은 이게 가을 되면은 네. 이파리가 떨어지면서 꽃눈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맺혀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걔네들이 겨울 월동을 하고 네. 이제 봄에 싹이 나면서 거기서 꽃이 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한 10월까지는 정말 열심히 얘네가 커줘야 되는 예, 거죠? 그렇죠. 아. 근데 또 키가 화분이 작다 보니까 네네. 키가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저희는 키를 잡는 외화제 처리를 해요.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다 키를 성장하고 다 외목대 그 꽃 하나짜리로 성장을 할 텐데 그 죽진 않지만 그 상품성이 안 나오는 애들도 생기나요? 고르지 그럼요. 않아서? 키가 너무 커도 상품이 안 되고요. 네. 키가 너무 난쟁이 같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한 저희가 제일 이상적인 크기로 봤을 때는 화분에서 네. 그 꽃 제일 높이 있는 것까지 했을 때 25cm 정도를 봐요. 25cm 정도가 제일 이상적인 크기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보통 수국 키워놓으면 키가 엄청 크거든요. 맞아요. 네, 이렇게 크는데 그거를 농장에서는 키를 좀 줄여주는 네.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화제 처리를 하는 거고 집에서는 보통 외화제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네. 집에서는 그냥 여름에 짧게 자르셔가지고 거기서 싹 내서 최대한 해를 봐야지 작거든요. 맞네. 이게 네. 그늘에서 크면 키가 커요. 네네. 근데 좀 밝은 데서 키우면 해가 있는 데서 키우면은 좀 네. 그나마 좀 작게 자라니까 네. 키 작게 키우고 싶다 하면은 해를 열심히 보여주세요. 그러면 진짜 이제 막 수국들 꽃 막 다 지고 좀 지저분해질 때잖아요. 네네. 뭐 이미 자르신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이제 언제 가지치기를 하는 게 가지치기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저는 늦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늦었다고요? 네. 지금은 늦었고. 이게 지금 자르면은 새순이 나와가지고 네. 이제 걔네들이 꽃눈이 형성이 될 텐데 네. 보통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해가지고 꽃눈 형성이 거의 그쵸. 다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안 자란 상태에서 꽃눈이 형성이 돼버리면은 네. 좀 예쁘게 안 필 수가 있어요. 조그맣게 그래서 피거나. 네, 저는 보통 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를 6월 네. 말에는 잘라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꽃 보고 정말 졌을 때 6월 말 안에는 정리를 해줘야 예, 얘네가 7월 되기 가을까지. 전에 잘라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뭐 네. 가져가신 분들이 꼭 관리 못하시는 분들은 꽃 가져가자마자 져가지고 그쵸, 네. 바로 잘라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하는 말씀이 네. 미친 듯이 자라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많이 자라면은 좀 집에서 키우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럴 땐 그냥 큰 화분에 갈아주세요. 이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주신 레볼루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수국이거든요. 네. 요거는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 걸까요? 지금 이거는 이제 큰 개체가 좀 큰 걸로 나갈 거고요. 네. 보통 한 10대에서 15대 사이 꽃대에 그런 걸로 나갈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혹시 가지를 이렇게 뭔가 단정하고 딱 이렇게 고르게 나게 하는 네. 방법이 따로 있는 걸까요? 뭐 가지치기를 잘 해야죠. 네. 일단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네. 이렇게 순을 집어준 부분들이 보여요. 아. 예, 이렇게 네. 순을 집어서 네. 옆에서 이렇게 가지가 저기씩. 나오게 키우는데 이렇게 조그만 애들은 잘 꽃이 안 돼요, 솔직히.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튼튼한 애들이 꽃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아. 가지치기를
그러니까 키를 맞춰서 잘 해줘야지 네. 이제 나오는 애들도 고르게 예쁘게 나오는데 저희도 네. 그거를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 좀 조그만 애들도 지금 숨집기 해놓은 애들이 있다고 그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작은 애들을 네. 얘네들도 순을 집어서 옆에서 싹을 올려준 애들이에요. 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삽목을 한 애들을 이렇게 순을 얘네는 집어주신 걸까요? 5월달에 삽목해가지고 네, 얘네도 네. 똑같이 새순으로. 예, 그렇죠. 아. 한 대짜리를 키워서 네. 심어가지고 이제 네네. 걔네들을 조금 자란 상태에서 순짓기 해서 아. 가지를 올려준 거죠. 지금 하나짜리인데 막 한 3개, 4개 이렇게 예, 올라오네요. 2번, 3번 집어줘야 되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가지를 좀 늘려서 네. 얘네들이 이제 내년에 한 5대짜리 이렇게. 예, 4대, 5대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럼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또 비료를 또 어떻게 줘야 되는지, 또 수국이 비료 좋아한다고 하니까 네. 그거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농장에서는. 근데 농장에서 주는 거랑 집에서 주는 거랑 확실히 달라가지고 그쵸. 제가 뭐라고 이렇게 딱 정답이다라고는 맞아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이제 저희는 사실 네. 그 나오는 비료가 있어요. 수국 뭐 이런 영양제 배합된 이게 상토가 아니고 비료가 배합돼가지고 나오는 종류를 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자라는 시기에는 일주일에 몇 번 이런 식으로 네. 주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주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코트 비료 아세요? 네네. 알갱이 비료? 그냥 네. 그거 좀 올려주세요. 그거는 아무래도 2, 3개월 지속이 되니까 네.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렇게 성장기에는 그렇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그거를 올려줬을 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흙이 너무 알칼리화 된다고 해요. 너무 그렇게 돼가지고 죽는 경우가 생겨요. 또 네네. 이제 그럴 때는 또 저 알칼리를 중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뭐 식초물을 좀 주신다든지 약간 구연산 그런 식으로. 같은 거. 예. 근데 식물 키우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집에서. 네. 그럼 지금 시기에는 이제 7월 말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시기에 애들이 막 한창 성장해서 이제 꽃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때는 비료 괜찮은 걸까요? 예, 지금은 주셔야죠. 성장기니까. 지금, 네. 지금은 키우는 시기잖아요. 네네. 얘네들도 막 뿌리 뻗고 이파리 네. 나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 성장할 수 있는 비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늦게 주면 또 꽃눈 형성에 방해가. 가을에는 끊어주세요. 가을에는 네. 그 시기는 어느 정도 한 10월 말 정도 되면 10월 달부터는 비료를 저희는 안 주거든요. 10월에는 주지 않는 걸로. 네. 네. 자, 이렇게 수국농장 견학을 완료했는데요. 날이 너무 더워서 클로징 영상을 찍을 때 핸드폰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레이션으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